우리 놀이터는 3차원 공간 R3입니다. R3에 놓여있는 공의 시그마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모두 만족하는 x, y, z를 다 모아놓은 집합이에요. x 더하기 y 더하기 g는 1은 뭘 나타내죠? 얘는 평면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x가 0 이상이고 y가 0 이상이고 g가 0 이상이에요. 얘는 어떤 평면이죠? 얘가 나타내는 점들을 다 모아놓으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점들이 있냐면 1, 0, 0이 있고요. 0, 1, 0이 있고요. 0, 0, 1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좌표축에서 100, 010, 001을 잡은 다음에 이 세 점을 지나는 요 삼각형 판을 생각할 수 있겠죠. 이 삼각형 판을 품은 평면이 x 더하기 y 더하기 g는 1이고요. x, y, g가 0 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정확히 요 삼각형 판때기만 시그마가 되는 거예요. x축 위의 점 100, y축 위의 점 010, g축 위의 점 001 이렇게 세 개의 점으로 이루어져 있는 삼각형을 생각하고요. 삼각형으로 이루어진 요 면, 이것이 우리의 주인공인 요 시그마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이 삼각형 판때기에서 이런 스칼라 함수를 면적분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자연스럽나요? 이 삼각형을 판을 매개화를 해요. 매개화를 하고 두 변수 UV가 있겠죠. 그걸로 에어리 엘리먼트를 나타내고 다 이거 UV로 바꿔가지고 이거를 UV 평면에서의 어떤 이중적분으로 바꾸는 게 가장 자연스러운 접근 방법 중에 하나일 거예요. 여러분 그런 방법으로 해서 계산을 시도해 보세요. 여기에서는 이런 방식을 취하지 않을 겁니다. 스칼라 함수의 면적분을 벡터장의 면적분으로 바꿀 거예요. 이중적분으로 바꿔야 할 스칼라 함수의 면적분을 벡터장의 면적분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런 스칼라 함수의 면적분을 다음과 같이 쓰겠다는 거예요. 똑같은 삼각형 판때기 시그마에서 어떤 벡터장 fxyz를 가져와 가지고 요거하고 요 삼각형 판때기에서의 단위 법벡터장을 하나 잘 잡아 가지고 요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이거를 면적분으로 쓸 때는 얘가 주어져 있으면 이거를 간단히 뭐라고 쓰죠? 요거의 면적분으로 쓰는 거죠. 여기서 s는 볼드에 쓰고 여기는 그냥 s예요. 자, 이거는 플럭스가 될 거예요. f의 n방향 성분을 다 적분해 줄 거거든요. 그러면 n을 일단 찾을 수 있나요? f를 찾아야 되는 게 우리가 목표, 사냥해야 되는 건 fxyz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nxyz예요. 이 삼각형 판은 평면 x 더하기 y 더하기 g는 1 위에 놓여 있거든요. 자, 이 평면에서 단위 법벡터장은 평면이 이렇게 있으면 단위 법벡터장은 항상 상수 벡터장으로 나와요. 이 수직인 방향이 어떻게 되는 거죠? 얘는 fxyz를 내가 x 더하기 y 더하기 g라고 정의를 하면은 fxyz는 1이라는 f의 이 더하기 함수의 세 변수를 더하는 함수의 등위면이 됩니다. 레벨 서피스가 돼요. 레벨 셋. 자, 등위면에서는 법벡터를 어떻게 구하냐면 기울기 벡터를 구해서 해결할 수 있어요. 자, 이 녀석의 기울기 벡터를 구해보세요. x로 편미분하고 y로 편미분하고 g로 편미분하면은 이렇게 상수 벡터 111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나오는 애는 단위 법벡터 장이어야 돼요. 자, 이 녀석이 수직인 방향이라는 건 알고 있지만 길이가 1이 되나요? 안 되죠. 그래서 n은 뭐냐면
두 가지 초이스가 있어요. 루트 3분의 1에 1, 1, 1이 있고요. fxyz는 뭔가 잡아야 돼.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벡터 장이에요. 그러니까 벡터 함수죠.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성분이 뭐냐면은 f1xyg, f2xyg, f3xyg가 됩니다. 자, 이걸 어떻게 잡아야 요걸 닷 프로덕트 한 거가 정확히 이 녀석이 될까요? 요거하고 닷 프로덕트를 해가지고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g제곱의 2분의 3승분의 1이 나오는 충분히 좋은 벡터장 f를 찾고 싶어요. 어떻게 잡을까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이 분모를 보고 다음을 떠올려야 됩니다. 삼차원 공간에서 입체각 벡터장은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원점에서는 정의가 안 돼요. 이 녀석은 뭐냐면 포지션 벡터 필드 xyz에다가 어떤 스칼라 함수로 곱해주는데 분모가 뭐냐면은 이 점에서 원점까지 거리의 3승이에요. 3차원 공간에서의 위치 벡터장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나오냐면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g제곱이죠. 그러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g제곱의 2분의 3승. 자, 우리 요걸 뭐라고 부르냐면 3차원 공간에서의 입체각 벡터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입체각 벡터장하고 단위 법벡터 여기에서는 우리 뭘로 취하냐면 플러스를 취할 거예요. 즉 원점에서부터 멀어지는 방향으로 이렇게 단위 법벡터들이 심어져 있는 거예요. 이것들이 지금 다 n이에요. 자, 이걸 플러스를 취할 거예요. 그러면은 ax, yz를 이렇게 정의를 하면은 a하고 n을 닷 프로덕트 해볼게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여기 거리 3승분의 1이 있고 남은 게 뭐냐 하면은 여기 루트 3분의 1 있죠? 복부 태우고요. 그 다음에 얘하고 얘를 닷 프로덕트 해야 돼요. 지금 그러면 얼마냐 하면은 x 더하기 y 더하기 g죠. 그런데 얘는 뭐랑 똑같냐면 루트 3분의 이건 얼마예요? 어디에서? 시그마 위에서 얘는 그냥 1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던 벡터장을 찾았죠. 여기에다가 몇 배를 해주면 돼요? 루트 3배를 해주면 여기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루트 3a를 그러니까 입체각 벡터장에다 루트 3배 한 거를 면적분 해주면 돼요. 이 녀석이 이거를 통과해서 빠져나가는 이렇게 위쪽으로 통과해서 빠져나가는 플럭스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 하면은 루트 3을 앞으로 빼면은 요 플럭스 입체각 벡터장의 어버드 포인팅 좀 위쪽을 향하는 거예요. 지금 원점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아웃워드 포인팅 원점에서부터 멀어지는 away from the origin 플럭스를 구해가지고 루트 3배를 해주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뭘 알고 있냐면은 어떤 공면에서 이렇게 생긴 공면에서 그래서 지금 삼각형 판때기죠. 여기에서 입체각 벡터장을 면적분하는 건 뭐냐면 이 삼각형 판때기의 원점에서 봤을 때의 입체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원점에서 이 삼각형 판때기를 봤을 때의 입체각만 구해가지고 루트 3배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삼각형 시그마를 생각하고요. 여기에서 이 녀석 스칼라 함수를 면적분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은 입체각 벡터장 AXYZ를 생각하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G제곱의 2분의 3승분의 1 그리고 X, Y, G 이렇게 있는 거죠. 얘는 원점이 아닌 데서는 다 정의가 돼요. 그러니까 삼각형 판때기에서는 잘 정의되겠죠. 원점만 아니면 분모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잘 정의됩니다. 이 녀석이 입체각 벡터장이에요. 자, 이 스칼라 함수의 면적분은 뭐를 구하는 거랑 똑같냐 하면은 A하고 뭐를 다 프로덕트 하냐면 A의 루트 3배 해주고 닷 프로덕트 루트 3분의 1에 111 ds 이거랑 같습니다. 근데 얘가 정확히 뭐냐 하면은 이 삼각형 판때기 또는 일반적으로 이 평면에서 원점으로부터 멀어진 away from the origin 단위 법벡터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 루트 3의 이 판때기에서 가공서 벡터장을 면적분하는 거죠. 자, 플럭스를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원점에서 이 삼각형 판때기를 바라봤을 때 생기는 입체각은 얼마냐 하면은 여기 반지름의 길이가 1인 9를 생각하고요. 단위구 S2라고 하죠. 보통 이걸 생각하고 이 녀석을 이렇게 세 개의 판때기로 잘라요. 그러면 8등분 돼가지고 한 조각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그게 바로 요거예요. 요거 여기 나온 요거죠. 자,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은 원점에서 여기 원점이 있겠죠. 여기 원점에서 이 삼각형 판때기를 바라봤을 때 생기는 입체각은 정확히 뭐냐 하면은 S2라는 단위구를 8분의 1 등분해서 생기는 요 8분의 1 조각을 했을 때 생기는 이 구의 조각이 있죠. 이 구 조각의 넓이가 됩니다. 따라서 이 구 조각의 넓이는 얘는 4파이잖아요. 4파이의 몇 분의 1이죠? 8분의 1이에요. 그러면 2분의 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입체각은 2분의 파이가 되고 답은 루트 3에다가 2분의 파이를 곱한 게 됩니다. 즉 i는 2분의 루트 3 파이가 됩니다. 서로 다른 두 곡면 시그마와 시그마 물결을 생각할 겁니다. 시그마 물결은 뭐냐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g제곱이 1인데 xyz가 0 이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죠. 요 그림에서 요 오른쪽이고요. 시그마는 x 더하기 y 더하기 g는 1이고 xyz가 0 이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 삼각형 판때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구면의 일부고 오른쪽은. 자, 그래서 두 개의 곡면이 달라요. 두 개의 곡면이 다르죠? 얘는 평면의 일부, 얘는 스피어 단위구 S2의 일부고 얘는 평면의 일부예요. 두 곡면이 달라요. 이거는 시그마, 이거는 시그마 물결이에요. 근데 우리 주장은 뭐냐면 A가 입체각 벡터장일 때 3차원 공간에서 즉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g제곱에 2분의 3승분의 1이 있고 xyz는 위치 벡터장이죠. 이거에 대해서 물론 두 곡면이 원점을 지나지 않아요. 우리 클레임은 뭐냐면은 시그마에서 a를 면적분하나 시그마 물결에서 a를 면적분하나 똑같다는 거. 이거는 곡면 바꿔치기예요. 평면의 일부인 시그마에서 벡터장 A를 면적분하는 것보다는 시그마 물결 요 9의 일부에서 입체각 벡터장의 면적분을 구하는 게 훨씬 더 간단해요. 자, 이 동호는 왜 성립할까요? 여러분 스스로 먼저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게 성립한다는 게 알려져 있으면 자, 결국 시그마에서 A.nds 하고 시그마 물결에서
a.nds가 같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얘는 평면의 일부, 얘는 단위 구면의 일부예요. 얘는 여기 위에 주어진 단위 법벡터장이고요. 얘는 여기 위에 단위 구면의 얘는 삼각형에서의 삼각형 시그마에서의 단위 법벡터장. 얘는 구면의 일부인 시그마 물결에서의 단위 법벡터장이에요. 그리고 오리엔테이션 어떻게 주어져 있냐면 나무들이 어떻게 심어져 있냐면 단위 법벡터 나무들이 어떻게 심어져 있냐면 원점으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으로 주어져 있어요. 여기 왼쪽에서는 nxyz는 루트 3분의 1에 111로 주어지고요. On the other hand, 단위 구면의 일부인 시그마 물결에서는 단위 법벡터장이 어떻게 주어져요? 그냥 xyz로 주어집니다. 왜?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이 1이니까. 자, 그래서 이게 성립한다는 거 우리가 이거는 같은 거고요. 같다는 걸 우리가 받아들이면 삼각형에서의 면적분을 단위 구면에서의 면적분으로 바꿀 수가 있죠. 근데 지금 적분하는 거는 입체각 벡터장이에요. 자, 그런데 이걸 계산하기는 쉬워요. 구면 위에서는 이 입체각 벡터장을 적분하는 게 엄청 쉬워지는 이유가 뭐냐면 얘가 하필이면 지금 단위 9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이 입체각 벡터장이 그냥 뭐로 주어지냐면 포지션 벡터 필드 xyz로 주어져. 이 앞에 붙은 건 그냥 1이에요. 그리고 단위 구면에서 단위 법벡터장은 여전히 위치 벡터장이에요. 그래서 이걸 두 개를 다 프로덕트 하면은 얘를 다 프로덕트 하면 얼마가 나와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g제곱이 우리는 1이죠. 왜? 얘가 단위 구면의 일부니까. 자, 그래서 이 단위 구면의 일부에서 1을 면적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area of 시그마 물결이 되는 거죠. 즉 단위 구면에 맺힌 상 9를 8조각 낸 것 중에 일부가 되는데 이거의 넓이가 되는 겁니다. 이거 넓이는 당연히 전체 구의 넓이 S의 넓이가 4파인데 이거의 8분의 1 조각이니까 2분의 파이가 되겠죠. 그리고 얘는 원래 구하고자 하는 면적분은 뭐였냐면 루트 3a의 플럭스로 구하는 거기 때문에 답이 루트 3에다가 2분의 파이를 곱한 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이 뭐냐면은 왜 공면 바꿔치기가 가능하냐는 거예요. 입체각 벡터장을 면적분을 할 때, 이거 플럭스로 구할 때, 이 플럭스로 계산할 때 왜 이 플럭스랑 공면이 삼각형을 구면의 일부로 바꿨는데 왜 여전히 플럭스는 같아야 되느냐? 그 이유를 생각해 봅시다. 공면 바꿔치기가 성립한 이유를 살펴봅시다. 얘는 100, 010, 001을 지난 삼각형 판때기가 시그마였고요. 그리고 얘는 똑같이 100, 010, 001을 지나지만 이거는 단위 구면의 유니스피어의 일부였어요. 왜 공면이 달라지는데 입체각 벡터장 A가 벗어나는 플럭스는 똑같냐? 물론 두 공면의 향은 원점으로부터 멀어지는 오리엔테이션이에요. 단위 법벡터장들이. 자, 그 이유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생각할 거예요. 먼저 삼각형 판때기를 생각해요. 여기 G축이 있고요. 여기 X축이 있고 여기 Y축이 있어요. 그러면 000, 100, 010, 001로 이루어진 사면체를 생각을 해요. 이건 입체죠. 그렇죠? 사면체로 둘러싸인 3차원 영역을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 3차원 영역에서 뭐를 드러내냐 하면은 원점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아주 작은, 그래서 삼각형판이랑 안 만나는 단위 구의 일부를 생각할 건데 시그마 물결이랑 합동이에요. 합동이 아니고 모양은 같으나 크기는 다르죠. 합동은 아니에요. 이거를 축소시켜서 여기다 하나 그릴 수 있잖아요. 그걸 여기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텅 비었겠죠. 여기는 텅 비었을 거예요. 그래서 단위구로 둘러싸인 영역을 이렇게 드러내면은 여기 안에는 지금 이거 빈 거예요. 그렇죠?
원래 사면체로 꽉 차여 있는 여기 3D 영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공에다가 8분의 1 한 거, 그거를 드러내요. 이 영역을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이 영역을 내가 R이라고 하면, 그렇죠? 사면체와 9의 8분의 1 조각, 공의 8분의 1 조각을 드러내는 파트를 내가 R이라고 하면은 이 3차원 빵의 바운더리는 몇 개의 곡면으로 이루어져 있나요? 얘는 일단 가장 큰 조각이 시그마 삼각형이 있고, 그 다음에 9가 있으니까 요 9가 아주 작은 9, 그 다음에 유니언 작은 9 조각. 근데 이건 8분의 1 조각이죠, 지금. 그렇죠? 근데 여기서 반지름의 길이가 입실론이라고 할 거예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은 입실론 제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옆면이 3개가 있어요. 한 면, 여기를 뭐 시그마 1, 여기를 시그마 2, 그리고 나머지를 시그마 3라고 할 거예요. 이렇게 5개의 곡면으로 쪼갤 수 있고, 이 5개의 곡면은 아래 빵 영역 아래 경계로서 오리엔테이션을 물려받아요. 즉 단위 법벡터들을 물려받을 겁니다. 어떻게 물려받을 거냐면 R을 벗어나는 방향으로. 그러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발산 정리에 의해서 빵 영역 R 9의 8분의 1 조각을, 공의 8분의 1 조각을 드러낸 그 빵 영역에서 발산 정리를 쓰는 거예요. 뭐에 대한? 입체학 벡터장 A에 대한. 그래서 이거를 3중 적분하면은 이게 바로 뭐가 되냐면 토탈 플럭스가 되는 거죠. 토탈 플럭스라는 건 뭐냐 하면은 R의 경계를 통과해서 입체학 벡터장이 빠져나가는 플럭스, 면적분이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뭘 알고 있냐면은 입체학 벡터장은 엄청 좋은 성질이 뭐냐 하면은 원점이 아니면 당연히 원점이 지나지 않죠. 이 R빵 영역은. 얘는 포인트 와이즈하게 항상 0이에요. 0을 3중 적분해봐야 0인 거죠. 그래서 토탈 플럭스가 얼마가 되냐 하면은 0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원했던 시그마를 통과해서 빠져나가는 플럭스에다가 이걸 빠져나가는 플럭스, 이걸 빠져나가는 플럭스, 이쪽을 빠져나가는 플럭스, 이쪽을 빠져나가는 플럭스 3개를 다 빠져나간 5개를 다 빠져나간 플럭스의 합은 총 플럭스의 썸 오브 플럭스들의 합은 0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재밌는 거는 뭐냐 하면은 입체학 벡터장은 지금 이 3개의 평면들을 보면은 얘네들은 전부 다 어디 지나냐면은 원점을 지나는 평면에 쏙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재밌는 건 뭐냐 하면은 이걸 통과해서 입체학 벡터장에 빠져나가는 플럭스도 0이고, 이걸 통과해서 빠져나가는 플럭스도 0이고, 이걸 통과해서 빠져나가는 플럭스도 0이에요. 왜냐하면은 입체학 벡터장 A는 이 평면이랑 수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평면들이 원점을 지나는 거예요. 원점을 지나는 평면이 있으면은 평면의 조각을 그렸는데 입체학 벡터장 이렇게 생겼죠. 근데 이 평면의 수직이란 말이에요. 이 평면에 다 수직이에요. 법벡터들을 그리면. 따라서 이거는 포인트 와이즈하게 이 녀석들이 0이 됩니다. 그래서 옆면, 다른 면으로 새 나가는 거는 다 플럭스가 0이기 때문에 결국 남은 거는 뭐냐면 원래 시그마를 통과해서 나가는 플럭스에다가 작은 구조각을 통과해서 빠져나가는 플럭스를 더한 게 0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빵의 입장에서 보면은 시그마로부터 멀어지는 게 바로 단위구에서의 플럭스이기 때문에 결국 얘가 얘기해 주는 게 뭐냐 하면은 얘가 얘기해 주고 있는 게, 이 결과가 얘기해 주고 있는 게 뭐냐 하면은 결국에는 이런 거예요. 여기 삼각형 판때기가 있으면은 이거를 통과해서 빠져나가는 플럭스는 뭐랑 같냐 하면은 반지름의 길이가 입실론인 이 단위구를 그렸을 때 요걸 통과해서 빠져나가는 플럭스가 같다는 거예요. 여기 조그만 데서 나가는 플럭스랑, 왜냐하면 이러고서 나가는 플럭스가 결국 이걸 통해서 나가겠죠. 그래서 플럭스랑 이 플럭스랑 같아요. 자, 그런데 똑같은 아규먼트를 쓰면은 어떤 걸 증명할 수 있냐면
반지름의 길이가 입실론인데 입실론이 충분히 작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반지름의 길이가 입실론인 단위구의 8분의 1 조각을 벗어나는 플럭스는 뭐랑 같냐면은 아무렇게나 이거보다 큰 플럭스로 생각을 해요. 아무렇게나 단위구로 생각하고 단위구가 아니지. 이것도 9고 이것도 9예요. 근데 얘는 반지름의 길이 입실론이었고 얘는 반지름의 길이가 뭐 더 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원점으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으로 이 작은 구 조각을 벗어나는 플럭스는 큰 구를 벗어나는 플럭스랑 같아요. 즉 왜냐하면 결국 그것도 발산 정리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발산이 포인트와이즈하게 0이기 때문에 2차 벡터장의 발산이 0이기 때문에 토탈 플럭스는 0이고 옆면으로 나가는 플럭스들은 다 어차피 0이기 때문에 결국 플럭스가 같아져요. 그래서 아주 작은 구조각, 9의 8분의 1 조각을 빠져나가는 플럭스나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요 조각을 빠져나가는 입착 벡터장의 플럭스나 같단 말이에요. 그렇죠? 반지름의 길이에 상관없이 플럭스는 어차피 같아요. 그런데 하필이면 단위 9일 때는 입착 벡터장이 얘를 통과해서 빠져나가는 플럭스는 정확히 이 영역의 넓이가 됩니다. 그래서 입착 벡터장의 면적분은 단위구에 맺힌 상의 넓이가 되는 거예요. 입체각 벡터장의 플럭스를 구해주면 단위구에 맺히는 상, 이미지의 넓이가 됩니다. 그 녀석이 입체각이에요.